해외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면 현지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당사자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더구나 혼자 여행 중이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난감해지죠. 안녕하세요. 해안행TV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 해외에서 병원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전에 준비한 상비약이나 현지 약국에서 구입한 약으로 해결이 될 간단한 증세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증세가 심해 현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태라면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홈그라운드가 아닌 이상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병원에 가도 치료는 해주는 건지,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거기에 일상회화도 겨우 하는 수준인데 나의 아픈 증세를 정확히 의사에게 전달할 자신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에서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치료비를 먼저 지불해야 하므로 미리 신용카드나 현금을 준비해 두세요. 치료 후에는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와 영수증 같은 필요한 서류를 꼭 챙기세요. 특히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하고 병원비뿐 아니라 입원비, 응급 후송 비용 등 다양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만성 질환이 있는 여행자는 영문 진단서와 필요한 처방전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약물이나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번역된 의료 경고 카드를 지참하는 것이 응급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응급시 필요한 처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혈당 환자임을 표시하거나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 성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현지 음식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항공사, 보험회사 등 긴급 연락처 목록을 준비하세요. 비상 상황에서 이 정보를 준비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중 일행과 떨어지거나 혼자 여행할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락처는 종이로 작성하여 항상 소지하거나 휴대폰과 이메일에도 함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할 시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권입니다. 해외에서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꼭 필요하므로 사전에 여권부터 챙기도록 합니다. 간혹 여권 분실을 이유로 여권은 숙소에 보관하고 대신 여권 사본이나 사진만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권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해외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현지에서 적절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재외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각 재외공간에서는 정기적으로 현지 의료기관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관할 재외공간이나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요청을 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할 때는 숙소의 직원이나 현지 여행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현지 상황에 익숙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지 병원에서의 치료는 가급적 초기 응급치료 정도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언어 장벽으로 인해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오진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많은 국가에서 의료비가 한국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경우 단순한 응급처치만으로도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따라 의료 수준이 한국만큼 높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 중의 병원 진료는 가급적 남아있는 여행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응급처치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진료 과정에서 현재 상태로 여행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중도 귀국을 권고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국내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간단한 증상인 경우 번역 앱을 사용해 증상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의료 정보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므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무료 통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퇴원 및 귀국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퇴원 시에는 의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항공사에서도 환자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승인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비행 중 의료 응급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료 조건이 있는 승객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귀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담당 의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가능한 한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항 및 항공사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과 항공사에서는 사전 신청 시 휠체어 서비스와 빠른 체크인 및 출국 수속 지원 등 환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적지 도착 시에도 휠체어 서비스와 구급차량 대기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아픈 상태로 여행할 때 큰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 경우 항공사에 미리 의료 지원을 요청하여 좌석을 보다 편안한 곳으로 배정받거나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황을 보다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여권을 항상 소지하며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 진단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를 잘하고 상황 발생 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